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특히 여러 액티브 ETF에도 편입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주가 상승, 도대체 그 뒤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이 상승세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거겠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냉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론의 핵심부터 보시죠.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오름 테라퓨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글로벌 빅파마들이 앞다투어 지갑을 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 바로 DAC입니다. 항체 분해약물 접합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존의 ADC 기술이 암세포에 독성 폭탄을 배달하는 방식이었다면요. 이 DAC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자체를 그냥 원천 분해해버리는 훨씬 더 똑똑하고 강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을 설명하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가 잡초를 없애려고 밭 전체에 불을 지르는 거였다면 오름의 DAC 기술은 정밀 유도 드론이 날아가서 딱 그 잡초만 골라서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론상으론 최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거액의 돈을 지불할 만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제 계약 내용을 한번 까보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제약사죠. BMS.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가 오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신약 후보 물질 ORM-6251 하나에 대한 총 계약 규모가 최대 1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선금으로 받은 돈만 1억 달러라는 건데요. 이게 2023년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수출 계약 중에선 단연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마디로 BMS가 이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쳤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큰 계약이 터졌죠. 바로 버텍스라는 회사와 맺은 계약인데요. 이건 신약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약을 만들어내는 기술 플랫폼 자체를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그 총 규모가 무려 9억 4,500만 달러. 그야말로 초대박 계약이었죠. 자, 이렇게 성공적인 기술 계약들은 당연히 뭘로 이어졌을까요? 네, 바로 막대한 실탄, 즉 현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름 테라퓨틱을 긍정적으로 보는 두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이런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상장, 또 최근의 유상증자까지 모두 성공하면서 오름 테라퓨틱이 손에 쥔 현금이 약 3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 3천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요. 코스닥에 있는 다른 유력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확 와닿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몇 년간은 돈 걱정 없이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든든한 맷집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오름 테라퓨틱의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찜찜한 부분, 바로 이겁니다. 회사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던 핵심 신약, 바로 유방암 치료제 ORM-529의 임상 개발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소식이죠. 이게 그냥 좀 문제가 생겨서 잠시 멈춘 수준이 아니고요. 임상 과정에서 환자 한 분이 사망하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고, 결국 회사는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회사 측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걸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개발이 늦어지고 경쟁 약물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가봤자 기대만큼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과감하게 접고 다음 유망주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회사의 재무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특히 임상 3상으로 가면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낮아진 프로젝트를 일찌감치 중단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힘상 중단이 과연 ORM5029라는 특정 약물 하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름 테라퓨틱 기술의 근간인 이 DAC 플랫폼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회사는 플랫폼은 계속 진화했다고 답합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개선했고 다음 신약 후보 물질 테스트에서는 그런 안전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는 바로 돈 쓰는 속도, 이른바 벌레이트입니다. 현재 분기마다 약 200억 원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쓰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3천억 원이라는 든든한 곳간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이 돈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죠. 엄청난 기회도 보이고 또 분명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할까요?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기술을 사가한 BMS나 버텍스가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이 기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외부 검증 신호입니다. 둘째, 다음 주자의 데이터. 안정성 논란을 잠재울 만한 깨끗하고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가? 마지막으로 돈 쓰는 속도. 분기 보고서를 통해 회사 곳간이 얼마나 빠르게 비어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앞으로 달력에 꼭 표시해 두어야 할 이벤트들입니다. BMS가 진행 중인 임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은 당연히 좋은 신호겠죠? 그리고 2026년으로 예상되는 다음 신약의 임상 신청은 회사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보여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이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국 오름 테라퓨틱은 의학계를 역신할 플랫폼 강자로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바이오 투자의 높은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고성 사례로 남을 것인가?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제 투자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